어머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유언으로 남기신 재산입니다. 남편분은 오늘부로 회사에서 해고되셨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거주 권한이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복도에는 제 법무팀장과 관리소장님이 함께 서 계셨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야, 문 열어.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등본 여기 있습니다. 소유자 최수정, 저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제가 지난 2달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요. 저는 최수정입니다. 올해 39이고 온라인 여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창업한 지 11년째 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1년 반 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10월 초였습니다. 딸아이 유진이의 언어치료 수업이 끝나고 함께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유진이는 8살인데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느립니다. 특수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겨우 진전을 보이고 있었죠. 아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현관문 앞에 낯선 짐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큰 캐리어 2개, 이불 보따리, 그리고 작은 화분.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니? 저녁은 뭐 할 거야?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제가 아침에 끓여놓은 보리차가 들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가 펼쳐져 있었죠.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버님이 올해 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시는 게 쓸쓸하다고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상의 한마디 없이 짐을 들고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가 오라고 했잖아. 내가 혼자 있으면 뭐하냐.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남편은 부엌에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죠.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셔서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않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를 방으로 데려가 가방을 내려주고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겨주신 곳입니다.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제가 혼자 살던 집이었죠. 남편은 결혼 후에 이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는 정확히 알고 계신 걸까? 아니면 모르시는 걸까? 그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처음 2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12월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내 친구들이 다음 주에 오는데 갈비찜 좀 해놓지. 어머님, 그날 유진이 월말 평가가 있어서 치료 선생님과 면담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급해? 치료는 다음 달에도 있잖아.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끝까지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친구분들께 메뉴를 말씀드린 듯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로 들어가셨으니까요. 저녁 식탁은 늘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제 회사 물류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도 집에서는 마치 제 위에 있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운영 방향 이야기를 꺼내면 피곤하다며 자리를 떴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에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오늘 강남에서 우리 브랜드 팝업 행사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정우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사업은 남자가 끌고 가야 한다고. 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건 저였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올려져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유진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우리 집에 살아? 그냥 같이 살게 됐어. 왜? 할머니가 자꾸 나한테 조용히 하래. 내가 시끄럽다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이는 언어 발달이 느린 대신 소리에 예민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속도에 대해 이미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데 그 아이한테 조용히 하라니요. 저는 손을 닫고 유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유진이 말하는 거 엄마는 너무 좋은데 할머니 말 신경 쓰지 마. 유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에 회사 재무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카드 정산을 하는데 수상한 내역이 있다고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들이 좀 이상합니다.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처리된 건데 실제 미팅 일정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뷔페, 백화점 선물 코너, 한 건에 150만 원, 200만 원씩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과 겹쳤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며칠 뒤 재무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확인했는데요. 거래처 쪽에서 그날 미팅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14건인데 11건이 허위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회사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법무팀에도 보고해 주세요. 서류 전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유진이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이 치료비 납부일에 통장을 확인하다가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유진이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둔 교육 적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모아둔 2천만 원 가까이 되던 금액이 절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인출 내역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인출이 됐습니다. 본인 명의 확인 후 처리된 건입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교육비 계좌 아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하셨죠. 그게 왜? 돈이 빠져나갔어요. 12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좀 썼어. 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치료와 특수교육을 위해 한 푼 한 푼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어째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무슨 일에 쓰셨어요? 그건 어른 일이야. 며느리가 따질 일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유진이 교육비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정호야, 내가 잠깐 빌린 거야. 곧 갚을게. 갚으실 돈이 어디 있으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뭐, 내가 갚겠다는데 그게 말이 안 돼? 유진이 다음 달에 집중치료 프로그램 등록해야 해요. 그 돈 바로 필요합니다.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수정아, 일단 진정해. 내가 방법 찾아볼게. 방법이요? 당신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방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죠. 엄마? 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들어가 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따지면 되겠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요? 아이 치료비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유진이를 재우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은 제 외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곳입니다. 제 회사도 제가 창업한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서서히 주인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 법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물류팀장 이정호 씨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허위 거래처 계약 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그 계좌가 이정호 씨 지인 명의로 확인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되죠?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제가 12시간씩 일하며 키운 회사에서 남편이 그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제가 유진이 치료비를 아끼고 아끼는 동안 남편은 회사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게, 증거 전부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해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아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앞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이 교육비가 없어진 일, 남편의 회사, 횡령,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들. 어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정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다. 엄마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그날 밤 친정에서 묵으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물러서면 안 된다고. 이틀 뒤 저는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날카로운 분이셨죠. 자료 잘 봤습니다. 횡령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혼과 형사 고발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아파트 외조모분 유언으로 최수정 씨 단독 명의로 상속된 거죠? 네. 그럼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 취득한 개인 자산이니까요. 거주 권한은 남편분이 회사 직원 신분일 때 회사 복지 차원에서 묵인된 거고, 해고되는 순간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변호사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시네요. 대표님,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너진 줄로만 알았던 제 땅이 사실 처음부터 제 것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모를 겁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은 여전히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로 착하게 참기만 하는 아내로 볼 테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저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진 앞에 증거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허위계약서, 유령업체 계좌 이체 내역, 법인카드 허위 정산 자료까지요. 이사진 모두 침묵했습니다. 한 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즉시 징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혼 확정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재무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어요. 이정호 씨가 자주 만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안이라는 여성인데 법인 카드로 지출된 금액 일부가 그 사람 관련 지출로 추정됩니다.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유진이 치료를 데리고 다니며 새벽에 혼자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회사 돈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 확보해 주세요. 분노보다 공허함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봤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의 배경과 회사만 보았던 걸까요? 3월 초 이혼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시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제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갑자기 해고가 말이 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혼하려고? 네.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재산 분할 생각해봐. 그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등기 부등본을 보지 못한 거겠죠. 확인해보세요. 손해보시는 건 저쪽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수연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조정 제안이 오면 거절해주세요. 끝까지 재판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며칠 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죠. 수정아, 잠깐만.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변호사님이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상대 측과 사적인 접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 안에서 남편은 계속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조용히 끝내자. 왜 이렇게까지 해? 조용히 끝낼 시간은 진작에 지났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확정됐죠. 법원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그날 밤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수정아, 힘들지? 전혀요. 어머니, 지금 제일 편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4월 중순,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배임,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유진이의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이수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사로 돌아와 바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2시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동시에 이정호 전 팀장의 횡령 혐의도 검찰에서 인지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에 따라 즉시 해고 처리를 확정합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퇴거 통지도 오늘부로 발송해 주세요. 기한은 24시간입니다. 오후 5시 저는 법무팀장과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미리 상황을 설명드렸고 오전에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남편이 다시 눌렀습니다. 고장났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전화가 갔고 소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수정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옆에는 법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는 저의 단독 명의 소유 자산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살던 집인데 혼인 전 외조모 유언 상속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어머님과 남편분의 거주 권한은 소멸됩니다.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 퇴거 명령서,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문 열어.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 어머님, 처음부터 이 집은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곳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가전이며 가구는? 법무팀장이 목록을 건넸습니다. 혼인기간 중 공동자산으로 등재된 일부를 제외하고 혼인 전 구입자산은 대표님 소유입니다. 목록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명단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을 열어뒀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개인 소지품만 챙겨나가 주세요. 그 이후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천천히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 서서 지켜보는 내내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성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정아, 너 너무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사는 거야? 응. 이제 엄마랑 유진이만 여기서 살 거야. 아빠 할머니는? 응, 안 와. 유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할머니 무서웠는데. 가슴이 저렸습니다. 8살 아이가 그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꺼낼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유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해도 돼.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종 횡령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부는 내연녀에게, 일부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박지한 씨는 이정호 씨가 구속되자마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으로 붙잡아뒀던 사람이 상황이 나빠지자 제일 먼저 사라진 겁니다. 시어머니 쪽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유진이 교육비, 계좌 무단 인출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재산 조회를 했는데 월세 사시는 것 같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판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를 위해 모아뒀던 돈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수정아, 나 좀 살려줘. 살 데가 없어. 소송까지 하면 어떡하냐. 어머님, 유진이 치료비 쓰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호가 어렵다고 해서 잠깐 빌린 건데 처음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진행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서는 안 됐습니다. 6월의 어느 오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님이 판결문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이정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손해배상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새로운 치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집중 언어 프로그램에 등록한 지 2달 만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이가 요즘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말이 많아졌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달라진 게 치료 덕분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해진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긴 덕분이기도 했죠. 이렇게 어느 날 저녁 유진이와 함께 밥을 먹다가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 잘했어. 정말? 어떻게?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친구들도 웃었는데 나쁜 게 아니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유진이 최고다. 유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것보다 컸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회사 창립 1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은 제게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진짜 뭘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 대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선가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겠죠.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씩이지만 유진이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집에 들어서자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 칭찬했어. 진짜야, 진짜. 뭐라고 하셨어? 말이 예뻐졌다고, 목소리도 좋아졌다고. 저는 유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제일 예쁜 목소리야.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웃음이 가장 환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를 재우고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10월 밤바람이 서늘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외할머니께서 이 집을 저한테 남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이 집은 네가 지켜야 한다. 아무한테도 뺏기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제 아이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웅크리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제 것을 제 것이라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최수정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고 제 회사의 대표이고 유진이의 엄마입니다. 그게 전부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